안녕하세요. 58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이제 곧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의 마이스 리브 더 시티라는 주제로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행사를 준비했고 이 연사는 어떤 루트로 초청이 됐고 우리가 이런 주제를 왜 선정을 했고 하는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5회차를 맞이하면서 5회차는 어떤 게 다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이번에 이제 GDW를 시행하는 채널K의 이윤경 대표님과 함께 참가자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행사에 참가했을 때 좀 더 재미있게 아니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참가하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프리미팅 개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오늘 참가해주신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 1회부터 지금 이제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해주고 계시는 고향 컨벤션 뷰로의 이상열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를 운영할 채널K의 이윤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K 이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상열 단장님 통해서 먼저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이제 우리 벌써 5년 차 이번에 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 행사의 규모도 커지고 있고 내용은 제 기억에는 1회부터 지금까지 사실 빼놓을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내용이 좋았었기 때문에 5회차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정말 여기는 마이스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도시 마케팅 하는 사람으로서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고양시에서 어떻게 기획하시게 되셨고 5회차를 맞이하는 소회랄까? 뭐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얼마 전에 황혜공 교수님 모시고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제 발등을 스스로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컨벤션 뷰로 단장 처음 와서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뷰로들이 맨 연말이면 마이스데이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컨벤션 뷰로니까 이거와는 좀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있던 MCI 있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몇 명 그렇게 좀 불러다가 세미나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GDW의 시작인데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조금 간단한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슬라이드 보면서 네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 간단하게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3회차부터 행사 일정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8월 셋째 주 수목금 이렇게 고정을 시켰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왜 그 더운 여름이냐. 여름 끝물에 이걸 하느냐. 이렇게 봄에 하고 가을에 좀 좋을 때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뭐냐면 3월이나 11월, 12월 달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마이스 행사가 굉장히 확정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연사들을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돈으로도 잘 안 돼서. 근데 이게 8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여름휴가 끝나고 나서 사업으로 복귀하는 그 중간 시점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휴가 끝나고 잠깐 왔다 가거나 여름휴가하고 연계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사를 모시기가 조금 좋아서 해외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이 날짜에 고정을 하게끔 됐고요. 협조 후원은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거 하면서 배경에서 다시 한번 질의응답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목적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마이스데이를 대체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뒤에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고양시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또는 새로운 행사를 좀 이렇게 국내 행사를 국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행사의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성격이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있어서 마이스 관련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 얼라이언스나 고양시에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한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번 이 GDW를 좀 육성시켜 보자. 이런 게 이제 배경이 됐습니다.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행사 자체로는 소셜 행사나 이런 그 환영만찬이나 이런 행사들을 빼고 나면 지금 현재는 크게 3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고요.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는 마이스 데스티네이션으로서 마이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사들을 모시고,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발제나 주제 강연은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마이스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한국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도를 좀 해보자. 이래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행사고요. 두 번째 날 저희가 이제 2개 행사를 가져가는데, 이 행사는 2개 행사 다 국제기구랑 공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은 이거는 이제 CBB들, 그러니까 제가 CBB 단장을 하고 있지만 CBB가 어디 가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뭘 배우거나 네트워크를 하거나 이럴 만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카나 이런 데 보면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회원 비중이 이 CBB나 이 데스티네이션 관련한 비중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카랑 공동으로 해서 이런 이카 라운드 테이블 개념이 우리 같이 모여서 오픈 디스커션을 해보자라는 개념이어서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행사를 만들게 됐고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 외에는 오후에는 저희가 두 번째 날 오후 세션은 시민교육 세션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아직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죄송합니다. 국제기구하고 연결이 돼서 좀 우리를 알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양시가 지금 마이스 쪽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그리고 2017년부터 고양시가 GDSI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관여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주제로 관련해서 아시아 태평양 세미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가 GDSM, 그래서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캠페인의 아시아 패시픽 버전 행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이제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말씀드렸지만 2017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 주제를 아시아 마이스 시장 미래 승자와 패자. 그래서 이제 기조 강연자로 게리 그리머를 초청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때도 역시 그때는 이제 세션 자체가 패널 토론이 지금처럼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세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후 세션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세컨티어 마이스 데스티네이션을 위한 경쟁 우위 탐색 및 브랜딩 전략해서 이때는 패트릭 딜라인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마이스 컨설팅 회사 솔루아의 회장을 모셔다가 저희가 했고요. 이때부터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4개 세션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는 지속 가능한 마이스 데스티네이션 현장에서 답을 구하다라는 주제로 가이비구드가 기조 강연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토론이 길어지면서 환영 만찬이 막 1시간씩 늘어지는 상황까지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온오프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킨텍스에 있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개막식을 아침에 하면 누가 올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한다라는 그런 거를 믿고 한 50명만 현장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9시 반부터 시작을 합시다 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4개 세션, 그래서 연사 발표 20분에 30분, 토론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세션을 기조 강연 포함해서 5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작년에 포스트 코로나 마이스 데스티네이션 회복, 위기관리 전략 및 디지털 미팅의 미래 이렇게 해서 진행을 작년까지 하게 됐습니다.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작년부터 했지만 하이브리드 형태로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세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하이브리드 미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장단점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참가자를 모집하기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리치가 높아지는 것, 오지 않아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제고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하이브리드 미팅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참석자들이 이걸 오프라인으로 갔을 때 내년에 얼마만큼 올 수 있을 것이냐, 현장 참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제 좀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서 디지털 미팅을 끌고 가더라도 인게이지먼트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퍼스널 인게이지먼트 제가 이제 그 지금 사실은 ASA 지금 올해 애뉴얼 네, 하고 컨퍼런스 있죠, 가보니까 하고 있는데 사이트에 네.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 밤에 새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션의 중요성보다는 어떻게든 온라인상으로라도 네트워크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 엄청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못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참가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고민은 드는데, 올해는 어쨌든 작년과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믿고 가는 상황은 그렇게 올해까지는 그렇게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근데 이제 행사 장소는 저희가 그래도 그 그랜드 볼룸을, 킨텍스 그랜드 볼룸을 씁니다. 그런데 그랜드 볼룸이 잘 아시지만 이게 스쿨 타입이나 뭐 이런 거 하면 1000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0명 들어가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쓰면서 올해 예상은 지금 좌석을 113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제곱미터당 1명 정도를 지금 배정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킨텍스 그랜드 볼룸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처음 만들어진 디지털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건 네트워킹 기능, 뭐 환영 만찬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행사 위주로 갈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는 건데, 저희 준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업계 교수님들, 전문가분들 저희가 모셔서 주제 선정부터 하실 때 조언을 주시는 것들이 저희한테 도움이 돼서 행사 전후로 해서 성과를 보고 드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 황희공 교수님께서 준비위원장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이제 윤유식 교수님께서 준비위원장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상의를 드렸고,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난 평가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올해는 1일차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주제로 행사 주제로 올해 행사 주제는 리부트 더 시티. 리부트 더 시티. 좀 네. 이거 이게 이제 작년에 팬데믹 때 JMIC에서 글로벌 매니페스토라는 걸 나오면서 네. 이런 팬데믹 회복에 있어서 마이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에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래 이게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 마이스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도시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마이스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주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사실 리부트, 그러니까 리바이브 뭐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그래도 리부트 하는 게 좀 있어 보여가지고 영문 주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회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빅샷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 좋은 의도로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강연이 저희가 더 의미가 있는 건, 제프리 삭스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건 사실은 강연만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의 조건을 거셨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1시간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저희가 드리는데 본인 발표는 대신에 나는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거 싫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프리 삭스 교수님 강연 20분, 그 다음에 전문가 토론 한 15분, 그 다음에 질의응답, 그 다음에 대담해서 25분, 그래서 1시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4개 세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제는 팬데믹 이후의 마이스 산업 전망, 이렇게 잡았고요. 2주제는 마이스 앤 도시, 그래서 레거시 앤 파급 효과.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대구에서도 보고서를 내긴 했지만, 평가 보고서를 냈지만, 팬데믹 후에 달라진 마이스의 환경에 있어서 방문객 경제를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그간에 이제 해외에서는 레거시다, 임팩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는 사실 제대로 소개된 부분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JMIC에서 보고한 곳에서 이거를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에 대한 걸 한번 세션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CBB 측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DMO에 있어서 가장 큰
미국의 어느 그 연구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DMO의 운명은 정치인의 손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DMO의 성공적인 그 운영은 결국은 이 자생력 있는 예산 확보라고 이게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결국은 CBB의 운명도 보면 대부분 지자체 그 정책 결정하시는 시의원들이나 이 부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CBB의 역할에 있어서 그런 그분들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게 관광재단이나 공사나 이런 데 편입이 돼서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유럽에 있는 50개 도시, 유럽에 있는 도시 12비를 운영하는 50개 도시 정도가 예산이 컷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투어리즘 텍스 개념, 그 리제너러티브 텍스라는 개념이 해외에서 보고서가 나와서 그럼 우리도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뭐 이게 연장선상에서 보면 배드 텍스 개념도 연관이 있을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도시세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세션은 뭐 요즘 뭐 위드 디지털이냐 투 디지털이냐 뭐 디지털이 워낙 그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마이산업에 있어서 메타버스 특히나 요즘 가장 핫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한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사진들을 그 뭐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뭐 돈도 안 되는데도 좌장이나 이런 그 패널진들을 맡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기꺼이 맡아주셔서 감사하긴 하고요. 그래서 올해 1세션은 좌장은 연사는 저희가 이제 MCI의 그 최고 전략가 맡고 있는 오스카 세레잘라스가 기꺼이 맡아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징이 강연은 연사가 이제 영상으로 한 20분 정도 할 텐데 연사 강연자를 이미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좌장님들한테 발표 자료나 이런 게 바로 다 넘어갔을 거고 이번 주까지 다 넘어갈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패널 토론할 때 연사분들이 실시간 다 함께 하실 겁니다. 다행히 이제 오스카도 원래는 그 요번에 최고 전략가가 되면서 부임지가 제네바가 될지 싱가포르이 될지 결정이 안 됐었는데 다행히도 근무지가 싱가포르로 아직은 남아있게 돼서 실시간으로 접속 가능해서 토론이 가능하게끔 됐고요. 좌장은 진홍석 회장 맡아주시기로 했고 패널로 뭐 손정미 소장님 그다음에 이제 그 샘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DMC 중에서 그 LA하고 또 라스베가스하고 LA 쪽에서 셀리콘에서 또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샘리 그 DMC 제가 알기로는 서울 예전 박원순 시장님한테 그 CSE를 소개한 것도 담당자를 소개한 것도 이 샘리 대표로 알고 있거든요. 샘리 대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이제 현장에서 이분이 같이 패널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협회 하총장님, 그다음에 조덕현 전 마이스 실장님 이렇게 해서 패널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세션 2의 강사는 그 JMIC 보고서 했던 카이 회장. 카이 회장은 JMIC 회장이면서 또 우피입니다. 우피 CEO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꺼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고, 좌장은 윤유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패널진은 뭐 김성태 국장, 그 다음에 윤여희 교수, 그 다음에 또 저희 시의원 중에서 정판호 시의원님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김은진 시정연구원 연구원이 좀 맡아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3세션은 시그네 윤거스타드라고 그 이분이 이제 그 덴마크 코펜하겐 기반으로 하는 유럽에 있는 유럽 기반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인데 여기서 작년에 투어리즘 텍스라는 걸 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그 연사로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은주 교수님께서 이제 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진훈 우리 그 컨벤션 뷰로, 조진훈 제주 컨벤션 뷰로 팀장, 그 다음에 또 마이스에 항상 열정적이신 우리 권나경 도의원님, 그 다음에 이병철 그 경기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이제 한 곳 더 지자체 그래서 대전에 이제 한희정 팀장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광 쪽에서 그 우송대에 계시던 미칼리스 교수가 전주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칼리스 교수도 여름 휴가를 끝나고 자기도 역할을 와서 인사를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투어리즘 텍스 부분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센 디지털 메타버스인 마이센은 그 국내에서 지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몰랐는데 이 민문호 대표가 하고 있는 지금 관광 관련한 이거에 비상장인데 그 주식 뭐 하는데 6,700대 1이었답니다.
그 민모 대표가 그날 이제 지금 이제 그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요즘 제가 그 교수님 저하고 이제 저녁 드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내가 그 메타버스 책을 다 읽어가지고 이제 인사이트이 생기셨다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황일권 교수님께서 자장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패널들 초청할 때 있어서 서울하고 지금 인천이 사실은 이 메타버스나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해당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올림플래닛 마이스 쪽에서 연관이 있어서 하는 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의 입장과 또 한 분은 저는 이제 또 컨설팅하는 글로벌 컨설팅에서 메타버스를 보는 분.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SAP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SAP의 정상희 상무님이 같이 패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널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자장 인사분들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기구랑 같이 하는 거여서가 아니고 컨텐츠적으로는 어디다 내놔도 정말로 저는 맞아요. 자랑스럽게 두 번째 날 세션도 잘 구성이 됐고 진짜 글로벌하게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테이블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카 공동 개최에 그 다음에 게이닝 엣지 공동 주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ADRT의 전체적인 좌장은 모더레이터 겸 좌장은 저희 게리 그리머 네. 회장이 직접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1부, 2부로 나뉘는데 올해 2부는 인비테이션 온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안 되고요. 국내에서도 신청자, 그 다음에 초청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세션은 일단 도시 발표 3곳. 그래서 레거시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아시아권에서 이카총회를 2번 유치한 데는 도시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라왁입니다. 말레이시아.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이번에 새롭게 CEO로 선임된 아멜리아 로즈만이 저희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에도 왔었거든요. 2019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디렉터였다가 뉴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CEO로 요번에 부임 받자마자 저희한테 발표를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베가 체인지 메이커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베 사례도 저희가 좀 들려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고향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시아 도시 6개, 저희를 포함해서 7개 마이스 관련 경쟁력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전략 수립한 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담당했던 동덕의 허준 교수가 그 전략에 대해서 이제 그날 처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3개 세션을 해서 1부는 끝나게 되고요. 2부는 게리 그리머가 데스티네이션 브랜딩 앤 마이스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해서 교육 에듀케이션 워크숍을 진행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1대1 워크숍 비슷한 개념이어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오픈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게이닝 엣지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인당 다른 CBB나 이런 데다가 1인당 170불 이상으로 받고 있는 유료 상품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국내만 하겠다. 그래서 국내만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 CBB에서 30명, 그 다음에 사전 등록을 한 사람 해서 최대 한 40명 정도까지만 1시간 20분 정도 교육을, 에듀케이션 워크숍을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꼭 이 워크숍을 들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만 요청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3시부터는 저희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점심시간 갖고, 이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건데, 이게 GDSM 아시아 패시픽 포럼은 지속가능성, 데스티네이션 지속가능성, 마이스 지속가능성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저희가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오늘 지속가능성 전문위원회를 했는데, 윤여희 교수가 왔길래 제가 부탁한 게, 지금 마이스 관광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니까 학교 차원이나 교육 차원에서 데스티네이션 지속가능성, 마이스 지속가능성을 조금 더 학문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GDSM 아시아 패시픽 포럼은 내년에도 할 거니까 내년에는 우리 사례가 조금 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2분 교수님 계시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계셨으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실시간으로 다 되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사실 3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3시면 8시, 사실 3시면 유럽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8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연사진이 사실은 IDCF의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는 그린피스 이사 맡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주제명으로 에드 길리스피라는 분이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발표는 최근에 이제 그 작년에 팬데믹 상황에서 2019년인 가이가 왔을 때가 네. 2019년이니까요. 그 강연 때 어떤 걸 했었냐면 작년에 작년이군요. 작년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아이맥스, 이카, GDSI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가 그 데스티네이션 또는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팅 인더스트리, 그 마이스 업계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Regenerative Revolution이라고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비그도 하고 그다음에 GDSI에서 이제 그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노아 주버트라는 친구가 발표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워크숍 관련해서 사례 발표인데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이 GDSI라고 하는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너빌리티 인덱스에 처음 가입해가지고 전략 수립까지 한 5년간에 걸쳐서 온 게 이제 고향이니까 그 사례를 저희가 좀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전략에서 임팩트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성 전략을 수립해서 그게 어떻게 지자체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까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주제로 해서 제시카 반디라고 하는 Meet for Impact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강연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세 개 도시가 이제 그 선진 도시는 지속 가능성을 데스티네이션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활용하고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가이아하고 같이 할 건데요. 발표를 할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도시가 헬싱키, 그 다음에 베를린, 그 다음에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는 도시죠. 거의 그 데스티네이션 지속 가능성 순위로 보면 전 세계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세 개 도시가 이제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이 지속 가능성의 스토리, 그 안에서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멜리시카 바드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마무리를 랩업 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사들로, 그래서 저희가 총 양일간 패널리스트 포함해가지고 연사진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보니까 총 한 30분 이상? 그러니까 첫째 날만 저희가 그 패널리스트가 16분, 연사가 패널리스트 대담자까지 합치면 이게 18분, 그 다음에 연사가 5분 이렇게 하니까 23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하니까 23, 27, 그 다음에 여기 그 GDSI까지 하니까 33분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양일간 한 글로벌에 있는 마이스 관련 전문가 30분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적으로는 그래도 올해도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이걸 다 드실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디지털로 하니까 관심 있는 세션에 시간 될 때마다 와서 들으셔가지고 많이 그리고 좋은 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양일간 전부 동시 통역을 제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더 수월하게 이 행사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올해 준비된 행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는 또 말씀 주시면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뭐 어떤 세션을 들어야겠다,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마음의 어떤 각오, 저거 꼭 들어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다양한 주제의 그리고 되게 전문가로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연사로 많이 섭외를 해주셨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사실 마이스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기획하는데 저런 것들을 고민하고 저렇게 기획을 하는구나 하는 어떤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외 연사들을 기라성 같은 분들을 모셨을까? 특히나 지금 좀 전에 지나간 제프리 삭스 같은 정말 대학자신데, 저는 진짜
제가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마이스 행사에 제프리 삭스가 나온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모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까지 조금만 여쭤보고 그리고 이은경 대표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MCI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제안서나 어디에나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CBB 제안서나 이런 거에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When people come together, magic's happen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 제가 드리는 조그만 가방에도 저희 집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재봉틀로 이렇게 새겨줬습니다. 네, 자수같이.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맨 제안서 저희가 사용하는 맨 마지막에 제 슬라이드엔 뭐가 있냐면 involvement is best invest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가 최선의 투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제프리 삭스 교수님을 모시게 된 거는 누구 도움이셨냐면 전 유엔 사무차장을 하셨던 김원수 대사님께서 도움을 주신 겁니다. 김원수 대사님은 이제 반기문 총장 때 2인자를 하셨죠. 유엔의 제 2인자를 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인연은 뭐냐면 고향이 지역 특화 컨벤션을 지원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KSA처럼 하는 네네. 행사 중에 하나가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유엔 세계 평화의 날 행사를 저희가 3년째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유엔 관련한 분들이 국내에 계신 활동가분들도 계속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김원수 대사님도 후원사로 항상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기가 이제 정부 지원이 끊기고 나서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돈이지만 작은 기여지만 저희 지역 특화 컨벤션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주니까 그 담당하는 사무차장이 제가 이제 같이 맥주 한잔을 하면서 올해 이제 5회째가 되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김 대사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그래서 김 대사님을 연결을 해주셨고 김 대사님 소개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의도로 해서 이런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5주년이어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내 친구가 제프리니까 제프리 삭스가 내 친구니까 내가 메일을 하나 보내볼게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 김원수 대사님이 제프리 삭스 교수님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셨고 그걸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 오케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네. 매직스 컴트루가 됐고 인발브먼트로 인해서 정말 이런 인베스트먼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른 연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네. 다른 연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진짜 네네. 조금 해외 마이스의 전문 소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이 연사분들이 어느 정도로 해외에서 역할을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워낙에 저희 기사 찾고 하면서 지면에서 워낙에 자주 보고 되게 중요한 멘트들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 이번 고향 데스티네이션 윅 5회차에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갖고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실행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채널K의 이윤경 대표님 이 행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게 초반에도 한번 하지 않으셨었나요? GDW를 1회차를 하지 않으셨나?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기회를. 네. 그때는 그냥 1회차는 제가 처음 뵀나? 이윤경 대표는 패널로만 2번 나왔습니다. 패널로만. 그렇구나. 네. 네네. 준비를 하시면서 혹시 사실 해외 연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행사를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온라인의 비중이 사실 좀 큰 상황,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참가자들은 어떻게 참가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제가 공유 해제할까요? 자료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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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지금 사실 저희 회사는 반반의 분위기로 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시다시피 국내외 모두 마이스에 정말 내가 마이스는 좀 잘 알아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 저희가 이 호스피탈리티라는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아는 정답이지만 어떤 정답이 더 멋있게 풀어져 있는가에 대한 저희 고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팀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떨리는 마음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이 고양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즐겁게 알아가는 그런 컨텐츠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들, 특히나 저희가 이 회의를 운영을 할 때, 국제회의를 운영을 할 때, 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사진, 그 다음에 베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운영 파트. 앞에서 일단 CBB에서 엄청난 연사들 다 섭외해놨고 제가 할 일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뉴. 우리나라에서 일단 코로나 방역으로서 정말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킨텍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부분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을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최대한 데스티네이션에 맞는 재미를 가지고 하자. 어차피 저희 직원들은 휴가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남들은 놀 때 우리는 열심히 재미를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2번의 패널로 나갔을 때 한 번은 그 라지브 콜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DMC와 그 DMC 파트너와 함께 제가 참석을 해서 DMC로서의 역할을 좀 설명을 해드렸던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제가 참석을 했을 때는 그 온라인 행사에 대한 그 패널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데스티네이션 행사이고 온라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즐겁게 진행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나 또는 하이브리드로 참석하시는 우리 그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가 사실 현재까지는 숙제이고 그 부분을 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기 단장님하고는 사실 국장님하고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또 제가 모셨던 MCI에서 모셨던 또 저의 이사님이시고 그 스타일이나 업무 어떤 거를 주로 포인트로 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뭐 말씀 주셨다시피 뭐 일단 기적도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을 많이 던져주셨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제가 PCO가 아닌 그래서 이번에는 PCO를 사실 버렸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PCO 버리고요. 전적으로 DMC로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해외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이 행사를 최대한 우리나라 고양시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DMC적 마인드로 저희가 좀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PCO적인 부분에서는 킨텍스나 CBB가 다 이미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DMC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가 가장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도시 중에 하나이시고 또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이 또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또 앞서 나가는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연사진 플러스 이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운영 요소에 어떻게 저희가 좀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 행사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컨텐츠보다는 재미 쪽에 저희가 조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모시는 분들은 113분 밖에 안 되지만 120분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행사이지만 그분들을 이용한 기적과 파급력을 저희가 조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 행사 고양시를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고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저희가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뭐 또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DMC로서 고민을 할 때 특히나 이번 주제의 리부트 말씀하셨잖아요. 마이스가 도시를 되살린다. 그러면 도시를 되살릴 때 이 마이스의 어떤 부분부터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운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연사분들을 모시고 이런 지식 공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지역의 여행이 여행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 도시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부분을 CSR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예, 이 부분까지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그만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또 뭐 지금 뭐 짧게라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면 소개해 네네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오시는 그 저희 참가자? 참가하시는 참가자분들 또 연사분들에게 고양시를 먹고 마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냥 먹기에는 정말 아까울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기대가 주었습니다.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고민을 상당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참가자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파급력이나 영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냥 일률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양시를 생각하고 하하 웃으면서 이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준비를 해서 그 고민을 아마 두 교수님께서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아이디 카드라고 하는 그 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좀 재미있게 이 아이디 카드를 어떻게 보면 수거도 되지만 또 수거가 또 잘 안 되고 이렇게 또 버려지고 쓰레기로 뭐 버려지기도 하고 플라스틱으로 버려지기도 하고 또 하는 그런 약간의 뭐 크지는 않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저희가 가져가셔도 쓰실 수 있는 이런 마스크줄을 활용한 아이디 카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줄이 2줄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셔서 하나는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아이디어 상품. 네, 하나는 쓰시고 하나는 우리 또 고양시에서 재밌는 행사에서 이런 또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저희가 하나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잊어버리시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한 그 아이템으로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좀 DMC적인 마인드로서 저희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센티브 그룹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CSR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스케줄을 다 마친 다음에 자신들의 즐겁게 지낸 이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몇 가지 CSR 프로그램을 만들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양시에 있는 그 홀트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홀트라는 재단은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복지기관이고요. 이곳에 이제 저희가 그 마이스적으로 뭐 티셔츠를 입고 티셔츠를 다 나눠 가졌는데 남는 뭐 서너 장의 티셔츠라도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좀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런 인센티브 그룹들도 있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쿠키라든지 아니면 기념품들도 필요하다면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좀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참가하시는 저희 모든 참가자분들에게 이 기회를 좀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참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고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특히나 마이스 쪽은 더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저희 그 아이들이나 좀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더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또 우리 복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기관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데 저희가 현금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오시거나 하셨을 때 집에 있는 재미있는 아이템들, 먹거리, 라면 하나, 라면 2개, 스팸, 뭐 이런 것들이 그 재단에는 정말 큰 선물이고요. 저희가 이미 2015년도부터 그 홀트라는 기관하고 같이 이런 마이스적으로 같이 좀 조인을 해서 CSR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배가 불러도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배가 좀 고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요깃거리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달래주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고요. 아까 아이디 카드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이번에 좀 행사비를 절약하여서 같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아이템도 있지만 또 건강적인 아이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마스크가 너무 흔해지고 사실 집에 굴러다니는 마스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 기관에서는 구입을 해야 되고 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크들, 돌아다니는 마스크들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신 것들 좀 같이 이렇게 좀 모아서 현장에 저희가 테이블을 이렇게 마련을 해 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름 적어서 놔주시면 이게 어떤 분이 기부를 해주셨는지 그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그런 도움 되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유산균도 요즘에 많이 먹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홀트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안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 종류는 아니지만 이제 뭐 그런 아이템 영양 네네. 보조식품 같은. 그런 제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도 다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를 되살리는 마이스가 도시를 되살리는 지식적으로도 도시를 되살리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적인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 많이 있네요. 지금 홀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가하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진짜 뭐 참치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해외에서 봤을 때 그 텀블러 집에 안 쓰는 텀블러 너무 많은데 이 텀블러들을 이제 내 거를 그냥 내가 쓰려고 가져가는 것 이외에 기념품으로 텀블러 새로 만들지 말고 각자 갖고 있는 걸 갖고 와서 거기서 서로 몸을 교환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그 참가자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아이디어들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마스크줄을 꼭 받기 위해서 현장에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저희가 113석이 지금 아까 준비됐다라고 단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아까 저희 초반에 이야기했는 300명 이상 국내에서 신청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113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다 오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단장님 마이크 켜고 한번. 지금 현재 GDW 참석자 지금 등록 현황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국내 참가자가 한 300명 정도라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현장을 참석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67분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그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 참석을 요청드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VIP들이 한 20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패널진 분들과 자장분들은 다 오셔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2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참가자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은 한 70에서 80석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꼭 현장 가서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 오시면 그리고 또 계시는 분들이 또 그 모든 세션을 들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의해서 좀 저는 그렇게 재미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현장 참석이 조금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은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시는. 두 번째 날은 워크숍 세션만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이제 ADRT의 교육 세션은 관광공사 공무원 교육 일환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참석자가 30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기본적으로는 버추얼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버추얼로도 못 들었다. 근데 난 정말 이게 너무 듣고 싶었는데 아무튼 뭐 어떤 이유로 못 들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또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당일날 듣는 거의 가장 큰 혜택은 동시 통역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런데 유튜브 생중계는 안 합니다. 아, 생중계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이걸 유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좀 주셨고, 뭐, 이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비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는 대신,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중계나 이런 건 하지 않고요. 음, 사전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만 줌으로 접속하실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올해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com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또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이라고 하는 거에 약어인 idcf.com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사이트가 같이 이제 두 개가 한 사이트인데요. 거기 가보시면 2017년 1회 행사 때부터 모든 강연, 발표 자료, 사진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올해 역시 심지어는 제프리 삭스 교수님께도 저희가 녹화를 해서 그것들을 무료로 전부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못 들으시면 시간이 좀 지나시면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적절한 편집 작업을 거친 다음에 행사는 전부 세션별로 쪼개서 다 저희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도 연사분들께 다 허락을 받아서 PDF 형태로 저희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을 저희는 그것도 역시 레거시의 그럼요. 행사 자체의 레거시로 보기 때문에 큰 레거시로 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상 이번에 나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 그럼 행사 끝나고 한 1, 2주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com 아니면 idcf.com 여기서 그 모든 세션이나 이런 거를 시간을 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해외 연사나 이런 자료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PDF로 다 올라가면 정말 대단한 아카이브가 나중에는 만들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더 소개하고 싶은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아까 우리 뭐 이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초부터 4개 세션 그리고 이튿날까지 있는 것 중에 진짜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한 가지만 뽑아주신다면 물론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뭐 기조 강연이야 뭐 이제 말할 게 없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이스에 있어서 좀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이냐에 따라서 그 포인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한테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보기에도 오스카는 천재입니다. 네. MCI의 오스카는 진짜 천재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 그 다음에 마이스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앞으로 마이스는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업적인 것들을 봐야 되느냐 하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션, 마이스 앤 시티, 그래서 레거시 앤 임팩트일 거고요. DMO를 담당하시고 나는 그러면 우리 CBB에 있는 아니 정치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CBB나 DMO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분에게는 또 3세션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메타버스 하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갖춰질 것인가 라고 궁금하시는 분이라면 그 부분은 4세션이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자기 분야에 따라서 모든 분이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CBB라면 ADRT 세션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지속 가능성, 친환경, 이거 뭐라 그러는 거야? 뭐 굉장히 핫하다고는 하는데 정체를 모르겠어. 이런 분이라면 두 번째 날 오후 세션. 그래서 모든 분이 모든 세션을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 니즈,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 이거에 따라서 해당하는 세션 정도를 골라서 듣는 재미가 저희 행사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소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니즈에 맞춰서 들으시는 게 훨씬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 대표님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행사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 그 CBB 이상열 사무국장님의 그 높은 기대 수준? 아주 높은 기대치가 아니라 단장님의 그 운영을 하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이 행사를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꾸려가시고 얼마나 고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운영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데 뭐 레거시 뭐 이런 말씀하시고 또 뭐 서스테너빌리티 뭐 이런 말씀을 저희 정례회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기 말씀하시는 건 편한데 대체 나는 저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회째가 됐는데 사실 이전에 1회부터 4회까지 진행하셨던 그 또 저희 PCO 분들께서 또 워낙에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 PCO를 벌인 상황에서 DMC로서 이걸 접근을 했을 때 얼마나만큼의 만족도가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에게는 좀 재미있는 좀 어려운 이제 어쨌든 줌으로 진행하시니까 정말 그러니까 온라인 행사, 하이브리드 행사는 리허설이 정말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해봐도 그렇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리허설을 진짜 뭐 사실 그 IT 업체들은 뭐 이렇게 안 해도 다 알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리허설을 해봐야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냥 저는 뭐 행사를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근데 그런 교수님 말씀이 저도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변수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네. 연사들이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강연 영상을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받는 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인데, 그쵸. 근데 이제 기조 강연은 본인은 그런 녹화 영상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제프리 삭스 교수님은 강연서부터 그 1시간이 기조 강연이 전부 온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쵸. 안정성, 라인의 안정성, 그리고 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만큼의 좋은 인터넷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긴장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프리 그러니까 삭스는 뉴욕에서 자기 뭐 집무실이나 댁에서 하시는 거죠? 댁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9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이니까. 나라, 네, 밤이라서 아마 댁에서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테크니컬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데 또 거물이다 보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쉽지가 않죠. 테크니컬 쉽지 않아서 아마 이은경 대표가 행사 전에 한 1시간이나 30분 전에 해야 될 텐데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네. 긴장하고 만약에 테크니컬 리허설 하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상당히 많았고, 저희 그 온라인 행사이지만 꼭 그 당일날 좀 들어야 하는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 통역이 진행이 되잖아요. 저희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또 이 컨퍼런스도 진행을 하지만 사실 B2B 온라인 상담회도 사실 많이 진행을 하면서 그 돈이 오고 가는 그 예민한 포인트까지도 잡아내야 하는 그 통역에 좀 노하우가 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시고 온라인 그 통역도 제공이 되지만 통역을 들으셨을 때 저희의 이 연사들의 그 발표가 정말 그 통역사 분들 목소리로도 깨끗하게 듣고 있어도 귀가 아프지 않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이미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맞춰왔던 그 오디오 테크니션이 이제 직접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기대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꼭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줌인데 녹화 파일로 올라갈 때는 이 통역이 다 사라지나 보죠? 아니죠. 녹화도 남아있죠? 통역으로, 예, 통역으로. 네. 녹화본에는 교수님 들어가 있죠?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아니. 녹화가 아니고, 네네. 죄송합니다. 자막으로? 그 동시 통역은 네. 실시간으로 들으실 때는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녹화본은 동시 통역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자막도 없나요? 자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적 자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제가 아. 현장에서만 네네.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그거를 그렇기 진짜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 꼭 당일날에 당일날 들어야겠다. 예, 물론 이제 다 영어를 요즘 많이 잘하시기 때문에 언어로 들으시는 거를 선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온라인 원어로 들으시든 그러니까 연사의 직접 목소리로 듣든 아니면 통역사의 통역으로 듣든 일단 귀가 편안하게 듣고 네. 있어도 정말 귀가 아파서 지루하다,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당일날 접속을 하셔서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 교수님, 마무리 멘트요. 네. 예, 오늘 너무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킨텍스의 교육 이제 하는 거 방금 하고 왔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많이 해봤는데, 의외로 거기 대부분 다 한 25명 정도인데, 20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요런 친구들인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했더니, 강제로 질문을 시켰더니 애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행사의 타겟이 젊은 층한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이윤경 대표님 이런 젊은 층한테 특히 지금 킨텍스 오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냥 다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사전에 이한우 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좀 더 공지를 해서 얘들이 좀 들어오면 아니면 좀 인센티브가 없을까요? 무슨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 좀 타겟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좋은 연사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버추얼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고양시니까 고양시로 해서 뭔가 좀 제안을 해주면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이든 아니면 뭐든 고양시 입장에서 이런 걸 좀 해보라라고 세계 스카들이나 아니면 마이스 전문가들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프리하게 좀 이왕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좀 받아보면 어떨까. 물론 행사 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 고양시 이렇게 이제 우리 킨텍스 3단계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생각해서 자기 같으면 이런 걸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제어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받는 노력을 좀 해서 그거를 잘 모으면 어쩌면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 겸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어쨌든 좌장을 하니까 제 세션에서도 한번 여쭤보면 고향이 서드 티어는 아니지만 세컨 티어 정도 도시에 있는 고향에 대해서 어떤 서제스천을 해줄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면 또 전문가적인 식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분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시죠? 아니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네네네, 많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들었고 꼭 가고 싶은 제5차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준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